이곳 동물자원과학부 김민규 교수 연구팀은 세계 최초로 유전자 가유 기술을 이용해 레브라도 리트리버의 고질적인 유전 질환인 고관절 이형성층 치료에 성공했다. 레브라도 리트리버는 사람과 교감 능력이 뛰어나고 높은 지능을 가지고 있어 전 세계에서 인기가 많은 품종이다. 연구원들의 각별한 보호를 받고 있는 리트리버 진과 제니는 온순하고 친근한 성격으로 연구실의 마스코트로 지내고 있다. 우리 진과 제니는 어떻게 관리하세요? 저희가 사육시설이 따로 있어서요. 학교 내에 있는 사육시설에서 안전한 환경에서 잘 키우고 있습니다. 날씨가 좋을 때는 운동도 하고요. 저희가 산책도 주기적으로 시켜주고 있고요. 학생들이 바꿔가면서 규칙적으로 관리를 해주고 있어서 그 점 빼고는 일반 생활하는 강아지랑은 똑같이 키우고 있습니다. 레브라도 리트리버는 고유의 품종을 유지하기 위해 근친 교배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유전 질환이 발견되었다. 특히 고관절 이형성증은 중대형견에서 매우 흔하게 발견할 수 있는 유전 질환 중 하나이다. 성장할수록 고관절 통증이 심해지고 다리가 짧아지며 보행하는 데도 큰 고통을 동반한다. 하지만 이러한 유전성 질환을 가진 중대형견은 수술을 제외하고 근본적인 치료가 불가능하다. 연구진은 고관절 이형성증을 가진 18개월 레브라도 리트리버의 귀에서 피부 세포를 채취한 후 유전자 가유 기술을 이용해 돌연변이 유전자를 교정했는데 크리스퍼카스9에서 한 단계 더 진화된 프라임 에디터 기술을 활용해 DNA 한 가닥만 잘라내 원하는 염기 서열을 삽입했다. 크리스퍼캐스9 같은 경우는 DNA 두 가닥을 같이 교정을 해야 되는 이유 때문에 그 효율이 높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프라임 에디터는 그 중에 한 가닥만 교정을 함으로써 다른 가닥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변형이 될 수 있도록 편집이 되는 기술이기 때문에 그 효율 면에서 우수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포핵이 제거된 난자와 돌연변이가 교정된 체세포를 결합해 복제 수정란을 대리무에 착상시켜 만들어진 진과 제니. 엑스레이 촬영 결과 기존 레브라도 리트리버는 골반에서 대퇴골이 탈구되어 있으나 진과 제니의 경우 대퇴골이 골반에 안정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보통 2살 정도에 저렇게 정상적인 그런 형태를 보이고 엑스레이 상에서도 전혀 문제가 없는 걸로 보였기 때문에 고관절 탈구는 완전히 이제 치유가 되었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앞으로도 이제 더 많이 이제 살아가기 위해서는 36개월, 48개월 이렇게 계속 모니터링을 진행할 거고요. 그 체세포 제공견 역시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질병이 진행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겁니다. 현재 김민규 교수 연구팀은 꾸준한 관찰을 통해 이상 유무를 수시로 확인하고 있지만 2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고관절에 이상 없이 진과 제니는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다. 이건 지금 뭐 확인하시는 거예요? 이제 고관절에서 이렇게 탈구가 있으면 여기서 이제 빠지는 소리나 또 연발음이라고 그래서 그 약간 비비는 소리 같은 게, 털 비비는 소리 같은 게 나거든요. 근데 전혀 지금 문제가 없고 아파하지도 않고 정상적으로 이제 고관절이 정확히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네. 연구진은 앞으로도 진과 제니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며 추가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는 충남대를 포함 연세대와 성균관대가 함께 유전자 가유 기술을 이용해 코커스피니얼과 같은 소형견의 대표적 유전적 결함인 망막색소 변성증을 교정한 복제개 연구도 한창 진행 중이다. 많은 그 품종들이 유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이 약 580개 정도 되고 사람과 같은 유전병을 가진 그런 그 질병의 종류도 약 470개 정도 됩니다. 이처럼 강아지는 사람하고 유전적으로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사람이 생기는 유전적 질병들은 거의 다 생기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종양, 심장병 이런 것들도
다 유전적으로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질병들을 이제 생산 단계에서부터 유전자 가위 기술을 이용해서 적용을 하게 된다면 이러한 수의학적인 질병 제어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물과 식물, 미생물의 DNA를 정교하게 바꿀 수 있는 유전자 가위 기술. 그렇다면 인간의 유전 질환 치료의 꿈은 현실화될 수 있을까? 일단 질병은 하나의 유전자가 잘못되어서 심각한 질병이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보통은 여러 개의 그런 DNA 변이가 축적되어서 또 질병이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유전자 가위 기술을 통해서 극복해 보자고 하는 것은 하나의 유전자, 하나의 변이로 인해서 생기는 질환들을 우선적으로 먼저 극복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질병들이 대부분 선천적인 질병이고 희귀 질병이죠. 유전자 변이로 인한 유전 질환은 1만 가지 이상이다. 유전 질환은 혈우병, 헌팅턴병 등 희귀 질환이 많은 데다 환자 수는 수백만 명에 달한다. 유전자 가위 기술이 이런 난치 유전 질환을 치료할 해법이 될 수 있을까? 산소를 운반하는 적혈구의 주요 단백질인 태아 헤모글로빈이 손상돼 혈중 산소량 부족으로 빈혈을 호소하는 질환인 겸상적혈구 빈혈과 베타 지중해 빈혈의 유전자 가위 기술을 선보인 기업이 있다. 미국의 바이오 회사인 시사는 보스턴의 생명공학 기업 V사와 공동으로 임상 실험을 진행했다. 태아일 때만 활성화되고 출생 후 몇 개월 내 기능을 멈추는 태아 헤모글로빈.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성인이 되어도 태아 헤모글로빈이 계속 발현되는 유전 질환을 갖고 있다. 이 태아 헤모글로빈을 다시 활성화하면 빈혈 증상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된 미국의 공동 연구팀은 태아 발달 중에만 작용하는 태아 헤모글로빈을 재활성화했다. 크리스퍼카스9 기술을 사용해 태아 헤모글로빈에서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유전자 코드를 복제한 것이다. 이를 빈혈 환자에게 주입하여 적혈구가 풍부한 태아 헤모글로빈을 생성하도록 해 도움을 준다. 겸상 적혈구 빈혈 환자와 베타 지중해 빈혈 환자 75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연구 결과 베타 지중해 빈혈로 치료받는 44명의 환자 중 42명이 수혈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호전됐으며 31명의 겸상 적혈구 빈혈 환자는 혈중 산소량 감소를 호소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2023년에 최초로 유전자 가위 의약품으로 승인될 수 있는 지금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는 기업이 크리스퍼 테라피틱스라는 기업이고요. 내년 1분기에는 그 BLA라고 하는 품목 허가 승인 신청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 승인이 된다라고 한다면 아마 이 크리스퍼 테라피틱스는 최초의 유전자 가위 의약품을 만든 회사로서 부각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미국 UCLA 의대 안토니 리바스 교수 연구팀은 유방암, 대장암 등 단단한 종양이 있는 고형암을 앓고 있는 환자 16명을 대상으로 크리스퍼 항암제 임상 시험을 진행했다. 연구팀은 개별 암 환자의 혈액과 암세포 조직을 분석해 혈액에서는 발견되지 않고 암세포에서만 발견되는 돌연변이 단백질을 찾아냈다. 이후 적으로 인식되는 단백질을 공격하는 면역세포인 T세포가 암세포 돌연변이 단백질을 공격하도록 유전자 가위로 조작해 환자에게 주입했다. 그 결과 실제로 암세포 종양 부위에서 암세포에 대한 면역체계의 기능을 강화하도록 설계된 T세포가 조작하지 않은 세포보다 더 높은 농도로 존재하는 게 확인됐다. 한 달 뒤 암 경과를 관찰했을 때 5명은 암세포 성장이 멈췄고 2명은 부작용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부작용은 경미한 수준이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고형암에 적용했다는 것이다. 고형암은 기간과 위치도 제각각이며 혈액암보다 면역 항암제로 치료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번 결과가 더욱 고무적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유전자 가위에 대한 연구와 개발이 한창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유전자 가위 기술은 어느 단계일까? 우리나라가 사실 굉장히 앞서 있습니다. 크리스퍼는 자연에 있는 현상이라 그랬잖아요. 이 현상을 이용해서 자연에 있는 시스템을 이용해서 인간 유전자 편집을 처음으로 성공했던 전 세계 4개 그룹 정도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처음부터 선도적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잘하는 나라를 꼽아라 그러면 일단 미국이 선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그에 준하게 잘하고 있고, 그다음에 일본과 중국 정도가 잘합니다. 유전자 가위인 크리스퍼 카스9은 유전자 크기가 커서 바이러스 전달체를 이용한 체내 전달이 어려워 유전자 치료제로서 활용이 쉽지 않아 사용이 매우 제한적이었다. 그런데 신형 유전자 가위 기술을 활용하여 유전자 치료제를 개발하는 이 벤처 기업은 크리스퍼 카스9보다 크기가 3분의 1 이하로 작으면서도 유전자 교정 효율이 떨어지지 않은 크리스퍼 카스12F1을 개발해냈다. 더불어 크리스퍼 카스9의 고질적 문제였던 의도하지 않은 다른 유전자에 영향을 미치는 오프 타겟의 발생률도 절반 이하로 낮췄다. 또한 기존 전달이 불가능했던 뇌, 근육, 심장 등 다양한 조직으로 전달이 가능한 새로운 염기 교정 유전자 가위로 DNA의 절단 없이 염기 교정이 가능해 기존 유전자 가위 기술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유전자 치료제로서 가능성을 높였다. 이 유전자 가위는 향후 시각장애, 근위축증, 빈혈, 암 등 다양한 유전질환 및 희귀 난치 질환에 대한 혁신 신약 개발에 기여할 것이다. 식물 유전자를 기반으로 한 이 바이오 회사는 독자적인 유전자 가위 기술을 활용해 유전자 치료제 개발, 식물 기반 바이오 의약품 생산 등을 주력 사업으로 하고 있다. 3세대 유전자 가위 기술 크리스퍼 카스9뿐 아니라 크리스퍼 카스12 기술을 활용해 항암제 신약 개발도 진행 중이다. 이 회사는 식물을 이용하면 탄소 중립에 도움이 되어 환경 친화적일 뿐 아니라 동물 세포보다 안정성이 높고 경제적이며 단백질 의약품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식물에서의 가장 큰 장점은 식물은 유전자 가위로 가지고 유전자를 우리가 교정을 하게 되면은 그 식물체를 아예 새로운 식물체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동물에서는 아직까지 불가능합니다. 식물은 새로운 생명체, 유전자가 완전히 교정된 새로운 생명체, 그 씨앗을 맺는 생명체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유전자 가위를 활용할 수 있는 그 범위가 아주 넓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식물체에서 생산되는 단백질이 인체에 투여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독성을 제거하도록 자체 개발한 유전자 가위 기술로 식물체를 개량했다. 그리고 유전자 가위 기술로 개량한 담배 식물에서 동물성 단백질인 항체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 식물에서 단백질이 발현이 될 땐 굉장히 복잡한 구조의 당 구조를 가지게 되는데 그것이 인체에 적용됐을 때 과도한 면역 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서 저희는 유전자 교정을 통해서 그것을 제거하려고 하였습니다. 특히 자궁경부암과 두경부암 등 희귀암 치료제 분야에 크리스퍼 카스12를 적용해 내년에 임상에 돌입할 계획이다. 자체 개발한 유전자 가위 항암 신약 플랫폼인 캔서 레이즈는 암에 특이적으로 생기는 DNA를 타겟으로 한다. 캔서는 이제 암이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ASE를 붙이면은 이제 이 생명과학에서는 효소를 뜻합니다. 그래서 캔서를 녹여버리는 그런 효소 이런 개념으로 저희들이 이름을 붙였는데 이 암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많은 돌연변이가 축적이 되어서 생기는 그런 유전적인 질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암세포에만 나타나는 그런 돌연변이를 타겟으로 해서 유전자 가위로 그 돌연변이를 없앰으로 해서 그 암세포를 죽이자고 하는 전략입니다. 유전자 가위를 운반하는 약물 전달체로 항암 바이러스를 이용해
암의 특이적 DNA 돌연변이를 선택적으로 파괴하고 종양을 용이하는 효력을 발휘한다. 동물 실험을 통해 효능의 기술 검증이 완료된 상태로 하반기에는 임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국과학기술원 생명과학과 윤규진 교수는 줄기세포 모델을 바탕으로 한 인간의 뇌질환 연구를 하고 있다. 줄기세포란 인체 어떤 기관으로든 성장할 수 있는 어린 세포를 말한다. 이 줄기세포를 이용하면 끊어졌던 신경이나 호르몬 기관까지도 만들 수 있다. 유전자 가위가 선천적 유전자를 교정한다면 줄기세포는 기능이 죽어버린 세포를 되살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사람의 질병은 특정한 문제가 생기는 세포들이 존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알츠하이머 병의 경우에는 흥분성 신경세포들이 죽는 질병이고요. 파킨슨병 같은 경우는 도파민성 신경세포들이 사멸하는 그런 질병인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줄기세포를 사용을 해서 이런 흥분성 신경이나 아니면 도파민성 신경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 질병에서 영향을 받는 세포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 그러면 시험관 내에서 이러한 인간의 질병 세포들을 연구할 수 있는 방법이 이 줄기세포 모델로서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전자 가해 기술은 사람의 질병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유전병에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도구이고요. 우리가 돌연변이를 만들거나 없앨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 것이기 때문에 쉽게 만들거나 없앨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연구와 치료 양방향으로 사용이 될 수가 있고요. 신경 발달 질환은 감정 조절이나 학습, 사회성 등의 뇌 기능에 이상이 생기는 것으로 대표적으로 자폐증, 손해증, 정신지체 등이 있다. 통계에 의하면 전 세계 인구의 약 5%에 달하는 사람들이 다양한 종류의 신경 발달 질환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이 미국에서만 대략 2천억 달러로 추정되고 있다. 네, 세포 대체요법은 병든 세포를 건강한 새로운 세포로 대체해준다는 개념인데요. 특정한 돌연변이를 가지고 있는 세포를 우리가 그대로 환자에게 주입을 하면 큰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수도 있는데요. 그러한 돌연변이를 유전자 가해를 통해서 저희가 제거해 준 후에 세포 대체요법을 수행한다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돌연변이가 없는 건강한 세포를 우리 몸에 공급을 해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세포 대체요법에 있어서는 유전자 가위가 굉장히 필수적인 그런 기술로서 적용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신경 발달 질환 연구는 설치류의 신경세포 배양 모델을 통해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인간과 쥐의 뇌는 발달 과정 등 다양한 면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이를 보완한 것이 뇌 오가노이드 기술이다. 오가노이드는 사람의 줄기세포를 시험관에 키워 만든 장기 유사체로 미니 장기나 유사 장기로 불린다. 사람의 장기 구조와 같은 조직을 구현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뇌질환의 유전자 가위가 어떻게 쓰이고 있는 것일까? 선천성 뇌기형 질환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두증과 같은 그런 선천성 뇌질환들이 있는데요. 뇌가 작게 태어나는 아이들의 생기는 유전적인 돌연변이들을 유전자 가위를 통해서 우리가 인간 줄기세포 내에 도입을 하면 뇌가 작아지는 그런 표현형을 가지는 뇌 오가노이드 모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두증의 발병 메커니즘이 과연 어떠한 돌연변이들에서 일어나는지를 유전자 가위를 통해서 쉽게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게 굉장히 큰 진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